상속세가 바뀐다고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 계속 안 낸다고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세제 방향이 확정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 자산, 내 집, 내 상속. 지금부터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인 정책 총정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금, 상속,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행동 지침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상 은퇴 세대의 세금과 상속을 전문으로 상담해 온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전국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준비한 분은 지키고 모른 분은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금 꼭 아셔야 할 5가지 변화와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세제 개편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 빠르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억 원을 상속하면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이 무려 4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이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존처럼 전체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자녀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명이라면 각각 10억씩 상속받는 셈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는 약 9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막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 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7월 구체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 아직 국회 통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 방식이 바뀌면 준비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자녀 수를 기준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상속 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준비하신 분은 줄어든 상속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몰랐던 분은 그대로 옛 방식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집 한 채 가진 분들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일 겁니다. 내 집 그대로 갖고 있어도 세금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최대 8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주 요건, 즉 실제로 주소를 두고 살아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제대로 적용됩니다.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채는 괜찮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소유 명의, 이 3가지를 맞춰야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주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건 장기 보유는 유지하고 거주 요건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 주소 이전, 실제 거주 여부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표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팔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세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예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연장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다주택자에게 판단의 시기입니다. 단기 매도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지, 증여로 구조를 바꿀지, 2026년까지 남은 2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다시 중과세가 부활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하나입니다. 내 보유 주택과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 보유가 아니라 임대 등록, 증여, 매도 중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 이전 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 상담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지방세종시 등 주택 정책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최근 정부가 세종시와 지방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속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과 세제 혜택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다주택자 혜택도 주어지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있으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거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하면 오히려 보유세와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포함한 특정 지역은 정책 발표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공급이 부족해도 실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투자 후 몇 년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혜택이 있다고 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맞는 주택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신중한 대응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다면 무리한 투자보다 신중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부는 세금 올리진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갑자기 크게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 경기 위축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의 재정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 정부의 세수 부족 규모는 약 87조 원. 이는 역대 최대 수준에 가깝습니다. 세수를 채우기 위해 어디선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증세는 아니지만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울까요?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간접세, 그리고 공제 축소와 같은 숨은 조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든지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이 낮아진다든지 세금 자체는 오르지 않아도 실제로 내는 돈은 많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앞으로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숨어있는 변화들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서도 대대적인 인상보다는 세부 조정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변화는 없더라도 조용한 공제 축소나 과세 기준 조정이 생활 속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영수증계좌 흐름 등 작은 습관부터 꼼꼼히 챙겨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다시 세금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매도나 증여 판단은 그 전에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과 세종시 주택에 대한 혜택은 발표됐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세금을 올리진 않겠다고 말하지만 세수 부족 문제는 분명합니다. 공제 축소, 간접세 조정 등 숨은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정책에서 꼭 준비해야 할 실천 방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단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챙기면 좋을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전후로 상속과 증여 계획을 점검하세요. 유언장, 자산 분산, 상속 구조 등은 개편안 방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라면 지금부터 장기 보유 실거주 요건을 맞춰두세요. 주소 이전이나 거주 증명이 필요한 경우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다주택자라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도, 증여, 임대 전략을 미리 검토하세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준비 없는 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3가지를 지금부터 점검하신다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비된 상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손해를 줄이고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내 집, 내 자산, 내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까지 이제는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전 흐름을 먼저 읽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준비가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정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